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조직체가 하나 있을 거예요. 향도. 자, 성격 보면 자, 불교 신앙 조직이래요. 밑줄 처음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앙 조직. 그래서 매향 활동한다 그러죠? 자, 매향 활동이 뭐냐면요, 향나무를 땅에 묻는 걸 매향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매향을 왜 하냐? 미륵부처에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미륵부처에게 구원을 받고자 해서 향나무를 땅에 묻고 이제 매향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미륵이 내려온대요. 미륵, 구원을 이제 해주는 부처가 내려와서 세상을 평화롭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기원했던 거겠죠. 그쵸? 그래서 매향 활동하는 무리를 향도라 하고, 또 밑줄 칠게요. 사원 건설의 주도적 역할. 자, 정부에서도 이 향도를 이용하기도 해요. 정부에서 탑이나 사원을 만들 때 이 향도들에게 이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참가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를 이제 사상을 중심으로 이 농민들이 구원을 받고자 모였던 조직이 바로 여러분 향도다. 근데 밑에 봐봐요. 후기에는 노역이나 혼례, 상장례, 마을 제사 등 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했대요. 이 성격 여러분 변화를 잘 알고 계셔야 돼. 처음에는 불교 조직이었는데 나중에는 자, 마을 사람들끼리 돕는 조직으로 바뀌었다. 꼭 알고 계시고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단체예요. 알겠죠?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에 사회시책과 건농제도 나오죠. 사회시책과 건농제도. 자, 일단 사회정책과 건농제도의 목적은 뭐냐? 무조건 뭐냐? 농민생활의 안정입니다. 왜요? 국가의 중심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민을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 그래서 여러 사회시설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야 돼요. 동그라미 이번에 사회시설. 그래서 흑창이 있었대요. 여러분, 태조 때 흑창,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의창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밑줄 칩니다. 의창미로 흉년의 빈민을 구제하였다. 의창미로 흉년의 빈민을 구제하였다. 즉 뭐예요? 가로치고 춘대 추납 써줘야겠죠. 춘대 추납. 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춘대 추납제도. 로서 흑창이나 의창이라는 관청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진대법 요거를 이제 계승한 일종의 관청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성종 때 상평창이 있었대요. 개경서경 12목의 주요 지점에 상평창. 요거는 물가의 안정을 하는 기관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한국은행이라고 보시면 돼. 한국은행 물가 조절 기구예요. 자, 너무 쌀값이 비싸면요 쌀을 풉니다. 쌀의 공급량을 늘려요. 그리고 쌀값이 너무 싸면요, 싸면 어떻게 해요? 비싸면 풀어요. 싸면요 걷어들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쌀값을 조절하는 기구가 상평창이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자, 수도에는 동서대비원이 있었대요. 동서대비원. 자,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 그래서 환자 진료하나 빈민구의를 했고요. 자, 예종 때는 해민국 동그라미세요. 자, 일종의 약국을 설치해서 의약품을 나눠주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전부 다 농민보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민이 토지로부터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기간은 뭐 그냥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광종 때 제2보 동그라미세요. 제2보. 광종 때는 제2보로 하여 기금을 마련한 뒤 요걸로 빈민을 구제해주기도 했다. 요 기금이 뭐겠어요? 곡식입니다. 여러분, 곡식. 이런 것들로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시설들, 사회정책들이 있었던 뜻이에요. 넘깁니다. 자, 다 공부해야 돼요. 아까 것들. 자, 문제가 어려울 때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률과 풍속 볼게요. 여러분, 법률과 풍속. 자, 법률은 대부분의 경우 관습법을 따랐다.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관습법이니까 당연히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전이 이때 없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성문법이 아니고 뭐라 하죠, 여러분? 불문법이랍니다. 불문법. 고려는 불문법 국가였어요. 불문법 국가. 불문법 국가. 법전이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법전. 그래서 이전에 해왔던 관례들을 처리하는 관습법 중심의 국가였어요. 고려는요. 하지만 중국법을 좀 참고하긴 합니다, 여러분. 중국법. 그거 써있죠? 중국의 당률 참작한 71규제의 법률이 있었다. 그 다음에 형벌법입니다. 형법. 자, 형법 보시면 자, 중요사건 이외에는 지방관이 알아서 처리했다. 자, 그러면 중요사건이 뭐냐? 니은의 별표 칩니다. 반역죄, 불효죄가 여러분 중죄다. 중요죄다. 그럼 보통 여러분 중죄는 어디서 다스린 거예요? 지방이 아니고 중앙에서 다스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중앙에서. 알고 계시고.
한편 형벌의 면제 규정도 있었다. 그래서 돈을 납부하여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종류 볼게요. 형벌의 종류. 태형, 장형, 도형. 요거는 미주시게요. 지방간이 행사했대요. 그러면 태형, 장형, 도형은 당연히 경죄에 해당하겠죠? 간단한, 그쵸? 경죄, 중죄가 아닌 죄에 대해서는 태장도 이런 거를 적용시켰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중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형 아니면 사형입니다. 유형 아니면 사형. 그래서 중앙에서 담당했다 써있죠. 이거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하셔야 돼. 자, 풍속. 자, 풍속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1번에 그냥 읽어봐요. 잘 안 나와요, 이런 거는요. 자, 불교행사 볼게요, 여러분. 불교행사. 연등에는 연초에 실시되는 전국적 규모의 불교행사가 있었다. 연등회를 한다.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팔관의 별표 쳐보세요. 팔관의 기원은요, 예전 신라 진흥왕 때부터예요. 써놔요. 거의 신라 때부터 계승됐다 써있죠. 신라 진흥왕 때 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라 진흥왕. 자, 이때부터 계승된 게 팔관회라는 행사예요. 요거는 보통 연말에 개경이나 서경에서 도교, 민간시당, 불교가 어우러진 팔관회였다. 무슨 소리냐? 자, 그래서 도교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부처님 뿐만 아니라 천지신명에게 다 제사를 지냈어요. 자연신, 각종 자연신들 있잖아요. 토지신, 산신, 자, 이런 각종 신들에게도 제사를 다 지냅니다. 부처님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가지 사상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행사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연등에는 순수 불교 행사예요. 순수 불교 행사. 그 두 개, 대표적인 불교 행사들이 있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인과 여성의 지위 볼까요? 혼인과 여성의 지위. 자, 고려시대까지는 여러분들, 고려시대까지는 가정 내에서는 여자, 남자 동등해요. 가정 내에서는. 사회 진출에서는 무조건 남자 중심이긴 하지만요. 자, 고려는 남녀가 거의 차별을 안 받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전혀 안 받았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봐봐요.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 여기서 자녀는 남녀 할 거 없이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남녀 차별이 없다. 왜 그러냐? 호적에 태어난 순서로 기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뒤 바뀌어버린 게 조선 후기부터야. 그럼 왜 그러냐? 성리학 때문에 그래요. 성리학.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딸의 제사가 가능하다. 여러분, 딸이 제사를 가능하다는 거는 딸이 상속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재산 상속 권한이 있다는 뜻이야.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요. 또 딸이 제사를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도 양자를 드릴까 안 드릴까요? 굳이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쵸? 양자도 안 드립니다. 거의. 또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보통 처가살이가 보편적이에요. 밑주세요. 처가살이가 보편적이다. 또 여성의 재혼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와 거의 대등되었다. 어디 안에서예요? 가정 써주세요. 가정 안에서예요. 또 사위와 외손자에게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어느 일부 관리가 첩제를 하자 그러면 그 관리 어떻게 될까요? 욕 처먹을까 안 처먹을까? 엄청 처먹는 거야. 그 일례가 하나 거기 써주세요. 기타로. 자, 고려 후기 때 여러분, 고려 후기 원간섭기 때, 자, 원나라 놈들이 우리나라 여자를 많이 데려갔었죠. 공여수탈 기억나요? 자,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생긴 악습이 뭐라 그랬었어요? 조혼이라 그랬죠. 그치? 자, 그러면 이 조혼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일부 관리가 뭘 건의했냐? 첩제를 건의한 적이 있어요. 첩제. 자, 대부분의 우리 귀족들 관리들은 자, 첩제를 장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왕에게 건의합니다. 이때 이 관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돌팔매질을 맞아요. 누구들한테? 여자들한테. 이런 이제 기록이 하나 나와 있어요. 고려사라는 책에. 알겠죠? 그만큼 여러분 고려는 남녀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평등한 지위였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요게 요번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요번에 국가직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 아무튼 간에 요런 기록을 통해서 고려시대는 남녀가 평등했다. 그걸 딱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관련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무조건 옳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 아니면 옳은 것은 이건데,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무조건 나머지 세 개는 평등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 뭐 혹은 아닌 거 이렇게 그럴 거고. 그러니까 정답 고르기가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 문제. 이거 보너스 문제 나오면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뻔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주세요. 근데 옆에 조선시대 17세기 이후 나와있죠. 북의 영향 보여요?
위에다 성리학 써주세요. 성리학. 성리학. 우리가 다음 주에 성리학을 배우면 내일 배우겠다. 내일 성리학을 자세히 배우면 알겠지만 여러분 성리학은 이런 세상이에요. 봐봐요. 무조건 위와 아래로 갈라요. 성리학은요. 예를 들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말 옛날 말 들어봤죠? 이것도 다 성리학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그러니까 봐봐요. 중국과 우리나라 이것도 위아래로 갈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남자 여자도 위아래로 가르고요. 그 다음에 왕과 신하 이것도 위아래로 가르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갈려서 아래가 위의 말에 복종하면 명령을 받들면 세상이 평안해진다고 보는 사상이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엄청나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된 시기가 저기 써있는 17세기부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 뭐가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부장제가 엄청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밑에 보시면 다 무슨 얘기 나올까요? 무조건 남자가 제사를 해야 된다. 하지만 남자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남자? 가장 장남, 첫째, 맞죠? 그러면 딸이 제사를 못하니까 반드시 집집마다 뭘 드리는 거예요?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다 누가 받아버려요? 장남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부계제가 강화시키는 게 바로 성리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가부장제 심하고 남성 중심 사회로 바뀌었던 거는 조선시대 후기부터예요. 그전 시대부터는 남녀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 파워가 더 셌대요. 기록에 의하면. 알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국 때문에요. 응? 여자들은 가부장제를 이제 중국 놈들 때문이야. 이 성리학 들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오 쪽 봅니다. 백오 쪽. 자, 고려 후기의 사회변화 볼까, 그럼? 고려 후기의 사회변화. 자, 우리 고려시대 5시기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무신집권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각종 반란들이 많다. 오른쪽 지도 봐봐요. 굉장히 반란들이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자, 배경을 봅니다. 자, 일단 무신집권기 때 하층민이 봉기한 이유는 신분제가 동요됐다. 그쵸? 하층민이 권력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의민 써놔야겠죠. 이의민. 경대승이라는 무신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신들의 농장 확대. 여러분 농장 확대는 제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남의 땅을 뺏는 거라 그랬어요. 농장 확대. 또 수탈 강화. 이런 것 때문에 하층민들이 봉기했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우리 초기부터 봅시다. 초기에는 대표적인 반란이 뭐 있대요? 서경유수 조이총의 반란이래요. 조이총 밑주세요. 조이총. 자, 이 조이총은 문신 출신이에요. 문신. 그러면 조이총은 농민을 합세시켜 반란 일으키는 목적은 뭐예요? 무신을 몰아내고자. 그치? 무신을 몰아내려고 반란이 일으켰겠죠. 그래서 조이총에 나는 반무신은 아니자 농민 반란이다. 써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최충원이 집권했을 때는 만적의 난 이런 난들도 있었대요. 자, 우리 대표적 봉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별표 3개 칩니다. 기억 별표 3개 치세요. 자, 망이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 익숙한 딱 단어 하나 보여요. 소죠. 동그라미 세요. 소. 자, 우리 아까 소 어떤 지역이었어요? 차별받는 지역이지? 세금만 걷는 지역이죠? 그럼 당연히 뭐 때문에 일으켰겠어요? 차별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특수행정구역으로 대한 차별에 인한 난으로 망이망소이라는 형제가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게 충청도 전체를 거의 다 장악해버립니다. 굉장히 난 규모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뭘로 올려줬대요? 충순현으로 올려줬대요.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줬다는 뜻이야. 근데 곧바로 다시 소로 다시 강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순현으로 올려준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일단 반란을 사그러들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내서 토벌해버린 거예요. 알겠나요? 그거에 대한 사료가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봐보세요. 이미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킨 후 수령을 두어 무마하게 하고 나서 그 길로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하고 내 어머니와 철을 잡아두었다. 딱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으로 올려준 거는 봉기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망이망소의 난이라는 큰 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주 관노의 난. 관노가 뭐 여러분? 관노. 공노비 여러분. 공노비. 전주 지역 공노비들이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 넘깁니다. 이건 그냥 간단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 외워야 되는 게 또 나왔어요. 김삼이 효심의 난 별표. 김삼이 효심의 난. 이건 충청 경상도에 일으킨 최대 반란입니다. 바로 신라부흥을 내걸고 일으킨 최대 규모의 반란이다. 꼭 알아두세요. 경상도에서. 그 다음에 만적의 난. 이거는 누구 불어서 일으킨 난이에요? 이의민. 그렇지? 이의민 불어서 일으킨 난이에요. 만적의 난. 자, 그 다음에 이해도
삼국부흥운동, 아까 봤던 우리 신라부흥운동 봤고요. 자,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자, 이런 각종 봉기들이 일으켰던 때가 여러분들 무신 집권기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몽고의 침입과 백성의 생활한데 우리 최후 집권기 때 이제 몽고족이 쳐들어오잖아요. 보통 지배층은 강화도 천도에서 장기항전을 도모했다. 백성들의 대응 별표칩니다. 자, 백성들은 충주 다인철소, 처인 부곡승리 등 자력으로 대응했는데, 자,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겠어요? 소죠, 소. 다인철, 소. 그 다음에 처인, 부곡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소와 부곡이 들어갔죠, 지금. 자, 그러면 소와 부곡 주민들이 차별을 받는데 왜 끝까지 몽골족에 자기들이 스스로 저항하면서 싸웠을까요? 왠지 정부에서 뭐 해준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치, 해방시켜준다고 한 거야. 그렇죠. 차별 해방시켜준다고. 실제로 다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면서 조선 때 가면 향부곡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다 해방되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 다음, 자, 원간섭기 때 사회변화 봅니다. 요거는 두 번째 원가의 강화 시기 보세요. 원가의 강화 시기. 원간섭기 때 친원 세력의 횡포나 또 자, 원초기 때 두 차례 일본 원정의 동원 등으로 고통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정동행성 기억나죠? 정동행성. 자, 그리고 원에 의한 사회 변화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별표 칩니다. 신분 변동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신분이 다 깨져요, 틀이. 그래서 역관, 여러분 역관 통역관입니다. 통역관. 원에 한번 갔다 오면 내가 몽고에 능숙해지잖아. 그러면 곧바로 고관으로 출세가 가능해요. 몽고에 능숙하면. 그래서 역관이나 뭐 향리, 평민, 부곡민, 노비, 내시, 황관이 여러분 내시예요. 원에 갔다 온 내시. 그래서 이런 놈들이 무슨 공을 세우거나 몽고 귀족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자, 굉장히 출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류층들이 막 높은 고관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고요. 자, 결국 이러한 친원 세력들이 통칭 권문세족이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통칭 권문세족이라 하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결혼도감을 설치해 우리나라 여자들을 데려갔다. 그래서 고려내에 동그라미 치세요. 조혼. 동그라미 쳐야겠죠. 조혼이라는 악습이 성행하기도 했다. 악습.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죠. 아까 제가. 그죠? 그것 때문에 첩제를 건의한 적도 있었다. 첩제. 됐나요? 자, 왜구들은 14세기 중반부터 침략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시기에서 고려 우왕 때가 가장 극심해요. 우왕 때. 고려 우왕.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약탈하고자 고려에 자주 침입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려 말부터 왜구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죠. 자, 여기서 성장한 애들을 신흥무인. 자, 3명 써줍니다. 신흥무인 하면 대표자 둘이 누구예요? 그치? 최영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성계도 써주시고요. 특히 화포를 제작해가지고 토벌한 사람은 누구죠? 그쵸? 최무선. 화통도감. 고려 우왕 때예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자, 남은 시간은 우리 이제 내일 문화사 들어가는데 자, 칠판으로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시험에 가장 고려 문화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두 부분 할 거예요. 잘 봅니다. 이건 칠판으로 보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뭘 볼 거냐, 여러분? 역사서 볼 거예요. 역사서. 두 번째는 뭘 볼 거냐? 자, 불교 볼 겁니다, 여러분. 불교. 자, 역사서 잘 보세요. 자, 당연히 뭐부터 딱 구분하고 시작해야 돼요. 시기 구분해야겠죠. 시기 구분. 그쵸? 고려 초기. 고초. 그 다음에 고려 중기.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 맞죠? 그 다음에 원 간섭기. 그 다음에 고려 말기. 자, 고려 초기부터 볼게요. 자, 고려 초기에는 원래 이런 책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구삼국사라는 책이 있었대요. 구삼국사.
자, 고려라는 나라가 탄생했어. 그러면 전시대한 역사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맞죠? 자, 잘 봐요. 근데 우리 고려 초기 때는 성향이 어떨까요? 어떤 나라 의식을 딱 표방했겠어요? 국호에서 할 수 있잖아요. 고구려 계승의식. 그죠? 그러면 삼국 중에 당연히 어느 나라 중심으로 기록을 했겠어요? 당연히 고구려지. 그쵸? 자, 고구려 중심으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이건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흐름상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요. 흐름상. 자, 그래서 구삼국사라는 책이 있었고요. 자, 근데 이 구삼국사 내용이 개편돼요. 고려 중기 때 가면 개편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이 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가장 유명한 책이기도 해요. 자, 고려 인종 때 여러분, 고려 인종 때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유학자예요. 이 사람은 묘청의 운동을 진압하기도 했어요. 누굴까요? 경주 김씨. 그쵸, 김부식이죠. 자, 이 사람에 의해서 삼국사기로 개편됩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 자, 누구라고요? 김부식. 이란 사람이 했다 그랬죠. 맞죠? 김부식.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유교학자예요. 유교학자. 그리고 경주 김씨니까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얘 신라 출신이지.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나라 계승의식이 뚜렷해질까? 오케이, 신라예요. 자, 그러면 삼국사기는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분 신라 중심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내용이 굉장히 부진해집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책의 소실이 되게 안타까운 거야. 이 책이요.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우린 빈약하다고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신라 계승의식이 뛰어나진다. 또 두 번째. 자, 아무래도 김부식은 유학자다 보니까 자, 이런 사관을 가지고 역사서를 썼대요. 합리적 유교사관을 가지고 역사서를 썼답니다, 여러분. 합리적 유교사관. 자, 그럼 합리적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합리적.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거, 인간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당연히 미신, 신화, 전설.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의 안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단군신화나 불교 내용 같은 거는 여기 많이 있을까 없을까? 이 책에 거의 없겠죠. 됐어요?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유교사관에 의해서 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왕의 업적이나 아니면 신하들의 업적을 쓸 때 유교적 충절을 잘 지킨 사람은 긍정적으로 쓰고요. 아닌 사람은 비판적으로 깎아내린 거예요. 이해가요? 예, 그런 사관을 합리적 유교사관이라 그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소 약간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요게. 왜냐면 연개소문이라는 장군은 우리가 자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당나라를 막아낸 장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무조건 깎아내려요. 왜? 누굴 죽였어요? 왕 죽이고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거예요. 이 책은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를 이제 조금 관통해서 알아둘 책. 자, 고려왕조실록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려왕조실록. 춘추관에서 이제 왕 죽으면 그 다음 왕 때, 그 전 때 왕 이제 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타버려요. 언제 불타냐? 거란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면서 불타버립니다. 자, 그래서 2차 침입 외에 여러분 현종 때, 자, 뭘 편찬할까요? 7대 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7대 실록. 태해, 정강, 경성. 그죠? 목종까지. 현종 정권이 목종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실록을 편찬한 거예요. 7대 실록. 그래서 이게 한 덕종 때쯤에 완성이 돼요. 덕종 때쯤에. 목현덕. 그쵸? 2대에 걸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 현재 전하지 않아요. 왜?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어요. 임진왜란 때.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왕조실록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원본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만 딱 있잖아요. 됐어요?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무신직건기 갈게요. 무신직건기. 자, 무신직건기 가면 여러분 대부분의 문인들은 다 쫓겨났지만 최씨 무신정권이 이뻐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알아요? 이씨예요. 이씨.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규보.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규보라는 문인이 등장해서요. 자, 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게 뭐냐면 동명왕편이라는 역사서다. 자, 이거는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전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글이에요. 동국 이상국집. 여기 전집에 동명왕편 이게 있어요.
자, 그럼 동명왕이 누굴까요? 동명성왕이 누구예요? 고주몽이에요. 잘 봐요. 그럼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흐름상 뭐 딱 보고 까대면서 쓴 거예요. 어떤 책 보고? 그치요. 삼국사기 딱 까고 쓴 거야. 왜? 지금 삼국사기만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보면 어느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산다? 신라. 맞죠? 그러면 여러분 무신 정권자들의 무신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 출신들이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치, 고구려 후예일 가능성들이 많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동명왕편을 써서 뭐 했다? 다시 어느 나라 계승의식을 주장했다? 그치, 고구려 계승의식을 주장하였다. 됐죠? 어렵지 않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쓰여진 책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불교 얘기하고 얘기해 줄 거예요. 맞춰줄 거야. 알겠죠? 일단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리고 원간섭기 가는 거야, 여러분들. 원간섭기. 자, 일단 충렬왕 때입니다. 두 책 다 충렬왕 때예요. 충자 들어가니까 원간섭기네요. 원간섭기.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원나라 식민 지배를 오래 받으면 우리 한민족이라는 민족성이 어떻게 돼요? 점점 퇴색되죠. 맞지? 그럼 우리 민족에 뭘 나타내야겠어요? 주정함, 뭐 주장이나 자주적이나 아니면 대단함, 위대함 이런 걸 나타내야겠죠. 그래야 후대에 알릴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연이라는 스님이 쓴 책이 뭘까요, 여러분들? 유명한 책인데 각종 뻥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삼국유사라는 책인 거야. 삼국유사. 누가 썼다고요? 일연이라는 스님이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단군을 강조합니다. 단군을 강조하기 때문에 최초로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책에는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곤부족과 연합해서 나왔다 단군한 겁니다. 그렇죠? 그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은 어디의 자손이라는 거야?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라는 뜻이잖아. 일부러 왜 하필 이 시기겠어요? 여러분 시기 상황을 생각해보라는 거야.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맞죠? 우리 민족적인 자주의식을 드러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서 편찬한 게 아니고 당연히 개인적으로 했겠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걸리면 죽음 아니야? 맞죠? 그래서 사찬을 해요. 사찬. 개인적으로 편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삼국사기 때문에 하기도 한 거야. 삼국사기는 우리 민족을 나타낼 수 있는 미신, 신화, 전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쓴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다소 뻥이라도 조금 위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뭘 기록해야겠어요? 미신, 신화, 전설을 기록해야 되잖아. 좀 있어 보이게. 맞죠? 그걸 무슨 사관이라 할까요? 신이사관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이사관. 한자예요, 신이. 신기하고 기이한 사관이다. 신이사관이라 그래요. 신이사관.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사관하고 반대말이 무슨 사관이야? 합리적 사관이에요. 알겠죠? 이게 삼국유사야. 자,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단군 계승의식을 뚜렷하게 표명한 또 하나 책도 있어요. 제왕운기예요. 제왕운기. 자, 요거는 이승휴라는 문인이 작성하였다. 이승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 단군. 그쵸. 단군 기록을 합니다. 단군.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하나 더. 이거는 최초로 만주를 지배했던 발해를 최초로 우리 역사로 인식한 사서입니다. 최초예요, 최초. 발해라는 나라를 우리 역사로 인식한 최초 저서가 제왕운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자주적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구삼국사 자주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삼국사기는 자주적에 보기보다는 조금은 좀 어때요? 보수라고 할 수 있고요. 보수. 자, 무신 원간섭기 무슨 적? 자주적인 거야. 알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고려말. 자, 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고려말하면 집권자가 뭐예요? 신진사대부죠. 그치? 자, 신진사대부 공민왕 때 학자가 누구냐? 이재현이라는 학자예요. 이재현이라는 학자. 이 사람은 성리학자입니다. 망건당에서 열심히 성리학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려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략이라는 책을 편찬해요. 사략. 역사서의 요약이라는 거야. 사략. 알겠죠? 사략.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일부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성리학자니까 당연히 어떤 사관에 썼겠어요?
그쵸, 그냥 성리학적 유교사관이죠. 유교사관. 그쵸? 성리학자가 썼으니까 성리학적 사관에 의해 쓰여졌을 것이다. 끝. 끝. 정확한 내용 못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거의 시험에서는 뭐 어디를 중점적으로 볼까? 요 가운데 부분이죠. 삼국사기, 동명항편, 삼국유사 최강욱이 거의 여기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외에 구삼국사나 뭐 이런 거 사략 같은 거는 기타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보기 중에 하나로. 거의 답은 저 3개에서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3개 아니고 몇 개야? 4개네, 4개.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를 외울 때 반드시 뭘 맞춰서 외우시라고요? 시기 상황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오케이. 자,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자, 두 번째 우리 불교 갑니다. 불교. 자, 불교 잘 보세요. 마찬가지 불교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려 초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 중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 무신 집권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간섭기 해야 되고요. 원간섭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 말기 또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 신라 중대 때 여러분 유행했던 불교 종파 5개로 구성된 교종 아니었어요? 신라 중대 때 귀족들이 선호했죠. 경전 읽어야지 갈 수 있는 거. 자, 신라 하대 때 호족들이 지원시켰던 게 무슨 종이에요? 산중에 있는 거. 선종이었죠. 맞나?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 초기 때는 뭐하고 뭐가 같이 있어요? 교종과 선종이 같이 있는 거예요. 됐죠? 교종과 선종이 같이 있는 거야. 같이 병행하면서 양립했던 거야, 이때는요. 자, 근데 여러분 고려 중기 때 집권 세력 기억나요? 우리 고려 중기 때 무슨 귀족이에요? 중기 때. 저 김부식 같은 애들 뭐라 그래요? 이자겸이나 김부식 같은 애들. 문, 벌, 귀족이라 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셔야 고. 자, 문벌 귀족이라 했죠. 맞지? 자, 여러분 문벌 귀족인데 문인 아니야? 그러면 교종을 좋아해요? 선종을 좋아해요? 뭐가 더 좋아? 문인이니까. 그치? 경전의 기반으로는 교종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왕실과 귀족에 의해서 바로 교종이 우위에 서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종이 이제 우위에 쓰는 거야. 한편 여러분, 자, 고려 초기 여러분 중국에서는 뭐가 유행하고 있었냐? 천태학이란 게 유행하고 있었어요. 천태학. 우리가 이런 상황 때. 자, 천태학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 우리나라의 승려 중에 재관, 그 다음에 의통, 재관, 의통이라는 승려가 중국 천태학을 배워서 굉장히 발전시킨 인물이에요. 근데 이 둘은 우리나라의 천태학을 가져오지 못한 애들이야. 그러면 천태학이 뭔지 궁금하겠죠? 그쵸? 천태학은 교종, 선종은 합치자는 거야.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경전이고 선종은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교단들을 따로 두지 말고 하나로 합치자는 게 천태학이에요. 못 가져왔다고. 오케이? 근데 고려 문종 때요. 문종 아들 이 의천이 중국 가서 이걸 배워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누가 등장했다고요? 그치? 문종의 아들 의천이라는 승려가 등장한 거야. 알아야 돼. 그럼 누구 아들? 고려 중기 문종 아들이에요. 문종 아들. 자, 그래서 의천이 천태학을 배워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당연히 뭘 개창했겠어요?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거예요. 해동 천태종. 자, 우리나라의 천태종. 자, 회동 천태종에서 당연히 무슨 운동을 벌였겠어요? 당연히 교단 통합 운동을 벌입니다. 교단 통합 운동. 교종 선종 싸우지 말자, 하나로 합치자, 이런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위한 가르침을 전수했겠죠.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 여러분들 꼭 외우세요. 교관겸수예요. 교관겸수. 교관겸수. 잘 들으세요. 자, 교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을 버리고 박만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안을 버리고 박만 구한대요. 교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경전에만 너무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쵸?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반면 선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만 추구하고 밖을 버린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뜻이야. 이는 모두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둘 다 같이 겸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단 의천도 역시나 어쨌든가 여러분 왕실과 연결된 승려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교종, 선종 둘 중에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았던 승려겠어요? 그치, 교종이야. 그러니까 통합을 하되 뭐에 더 우위를 둔 거예요? 교종파에 우위를 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관 겸수잖아. 그죠? 교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문벌귀족은 여러분, 아니 고려 중기 때는 이런 흐름이 전개된 거야. 그래서 의천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의천 죽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분열돼 버린 거야. 이해가죠? 자, 그런 도중에 무신정권, 무신집권기가 터진 거야. 무신집권기요. 자, 무신집권기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당연히 집권자가 무신이죠? 무신. 자, 그럼 무신들은 교종, 선종 둘 중에 뭘 후원하겠어요? 당연히. 그치, 선종이죠. 무식하잖아. 맞죠? 선종이야. 그래서 선종 승려들을 후원한단 말이에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선종 승려 진울인 겁니다. 여러분, 진울. 이렇게 써줘야겠네. 선종 후원. 그러면 이때 별도로 안 배워도 교종 승려들이 이때 반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무신 정권에 대해서 반란이 있었어요. 오케이? 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저거 하기 전에 잠깐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 다시 봅니다. 자, 무신집권기 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요런 책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야. 흐름상. 자, 무신집권기 때 각훈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훈. 각훈이에요. 각훈.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분 해동고승전이에요. 해동고승전. 자, 우리나라에서 선종승려 중에 유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원효나 의상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전부 다 교종승려예요. 알겠죠? 그래서 해동고승이 뭐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승려들에 대한 전기물 작성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각훈은 어느 계통의 승려겠어요? 교종계통의 승려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잘 나갔던 교종승려들의 전기문을 쓴 거예요. 오케이? 왜? 무신정권 자체가 지금 누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치? 선종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반발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 좀 알고 계시고. 자, 어쨌든 그거 이외에도 자, 해동공승전의 주 평가는 뭐냐? 중국 불교와 대등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 그대로 용어입니다. 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록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왔으나 우리 불교는 중국과 그 수준이 다르다. 우리가 더 높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알겠죠? 그래서 해동고승전도 어쨌든 여러분보다 자주적인 의식이에요. 불교사에서 자주적 의식. 반면 교종계통의 승려이기도 하다. 이렇게 또 별도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역사서 저 끝이야. 저기 이제 없어요. 저거 얘는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옵니다. 자, 진울이라는 선종승려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진울은 여러분 의천하고 반대라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진울은 무슨 운동을 개창하냐? 수선사 결사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수선사 결사운동. 자, 수선사가 뭐냐면요, 산으로 가자는 운동이에요. 승려들아, 산으로 가자. 여러분, 선종의 다 근거지가 산이었죠. 지방 산들이었지. 자, 옛날 부처님은 책을 읽으라고 한 적이 없다. 스스로 뭐해라? 노동하고 수행하고, 그치? 이런 식으로 마음을 깨달아서 극락에 가라 그랬지. 책 읽고 공부하라고 왕실과 귀족과 결탁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원래 부처님은. 그래서 승려들아, 모든 속세를 떠나 어디로 가자? 산으로 가자는 운동이에요. 딱 선종 승려잖아. 맞나요? 자, 하지만 진울은 그래도 교종을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승려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정예쌍수와 그 다음에 도노점수라는 가르침을 주는데, 자, 이런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파가 조계종파입니다. 여러분, 조계종파. 조계종 들어봤죠? 조계종. 우리나라 조계종이 제일 유명해요. 조계종. 자, 그러면 조계종은 뭐냐? 천태종과 뭐가 다르냐? 잘 보세요. 정해쌍수 어려운 말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먼저 마음을 깨닫고, 맞죠?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혜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닦으라는 거는 교종에서 중요시하는 뭘 읽으라는 거예요? 경전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단 뭐가 먼저예요? 여기서는. 그치, 참선이 먼저죠. 됐죠? 그럼 누구하고 반대예요? 둘이 반대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도노점수는 끝까지 노력하면 다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의미예요. 정해쌍수를 끊임없이 노력해라. 알겠죠? 이 두 가지를 강습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조계종 문화의 승려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일단 누구의 지원도 있어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한편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요거는 어떻게 됐나요? 의천축꽃 태보했다면서요. 이때 요새라는 스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새. 자, 옛날 천태종 승려예요. 천태종 승려. 자, 진울과 같은 시기입니다. 자, 요새라는 승려는 일단 정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국가적으로 이 요새라는 승려가 활동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 그 천태종을 부활시키려면 국가적으로는 크게 활동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끌어들여야겠어요? 지방 대중들을 끌어들여야겠죠. 맞죠? 지방 대중들을. 자, 그래서 정토왕생을 위해서, 어려운 말입니다. 불교 용어예요. 정토왕생 무슨 뜻일까요? 정토. 지방민들, 즉 대중들을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뜻이에요. 대중들을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개창하냐, 이 사람이 법화신앙을 개창해요.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요. 법화신앙. 자, 법화신앙은 무슨 뜻이냐? 참회신앙이라 합니다. 참회신앙. 참회신앙. 잘 보세요. 자, 세 개 얘기해 줄게요. 잘 봐요. 자, 진울의 정해상수는 어렵다라는 거야. 누구한테 어렵다는 걸까요? 그치, 대중들에게 어렵다는 거야. 왜요? 진울은 참선이란 쉬운 방법을 제시했지만 별도로 뭐까지 하라 그랬어요? 경전도 읽으라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어렵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요새는 참회신앙을 만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네 죄를 뭐만 하면 된대요. 계속. 참회만 하면 어디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왕생, 극락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새는 지방민들만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일부 전라도 지역에서만 거의 성행했던 이 종파가 여러분, 종파가 아니고 활동했던 승려가 요새다. 대신 정부의 큰 지원을 받았던 건 조계종파라는 거예요. 당시 때. 왜? 어쩔 수 없죠. 무신은 선종을 후원했으니까. 그쵸? 이쪽은 여러분 교종 쪽이잖아요. 요새 쪽은요. 교종 쪽이에요. 이해가요? 자, 이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려냐? 백년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백년사 결사운동이라 합니다. 백년사 결사운동. 백년사, 절 이름이에요. 백년사 결사운동. 자, 그러니까 결사운동이 두 개 나왔죠. 진울은 산으로 가자. 수선사 결사. 그죠? 두 개 비교해 주셔야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이게 무신집권기 동안 쭉 성행해요. 근데 원간섭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원간섭기 대 가면 다 중단돼 버려요. 중단됩니다. 자, 누구의 등장일까요? 당연히 원나라의 등장과 그 다음에 원나라의 비호를 받는 누구의 등장이에요? 친원파 권문세족의 등장이죠. 그쵸? 맞죠? 이 두 이유로 저 결사운동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보통 몇 가지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자 원의 불교가 들어와요. 원나라의 불교가 들어온다. 그걸 무슨 불교라 하냐? 라마 불교라 그래요, 여러분. 라마 불교. 라마 불교. 자, 이 라마 불교는 굉장히 사치적인 불교입니다. 부적도 쓰고 미신을 믿고요. 그다음에 사찰, 탑 이런 것들 거대한 건축물들 건립하는데 관심이 많은 불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불교예요. 라마 불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때 승려, 사찰, 절들 있죠. 다 부정부패예요. 부정부패. 왜 부정부패예요, 여러분? 누구랑 연결돼서 그러겠다 그랬어요? 권문세족과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맞죠? 주로 사찰이 다 권문세족의 재산을 은닉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또 승려들은 그걸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알겠죠? 둘이 막 공생관계였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굉장히 부정부패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 3번. 자, 공민왕 때 보우라는 승려가 있어요. 이 보우라는 승려가 이것들을 개혁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한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공민왕 때 보우라는 승려가 이 같은 부정부패를 개혁하려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고려 말기 때 누가 등장하죠, 여러분? 새로운 사상을 가져온 누구예요? 신진사대부죠. 그래서 새로운 성리학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엄청나게 어떤 사상을 비판해요? 그렇죠. 불교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죠. 맞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자, 하나 빼먹고 했네요. 진울의 제자가 있어요. 진울의 제자. 자, 조계종 2대 교주가 누구냐면 혜시입니다, 여러분. 혜심. 자, 혜심은 한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불
일치설이라는 걸 주장한 적이 있어요. 유교와 불교는 사실상 근본은 같다. 이런 말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해심은 옛날 유학자였거든. 불교계이기 전에 유학자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조계종 문화의 승려들은 나중에 우리 고려말 때 성리학이 들어올 때 큰 반대를 할까 안 할까? 조계종 문화는요. 별로 안 하는 거야. 왜? 해심이 뭐라 했어요? 유교와 불교는 사실상 그 근본은 같다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 이 영향을 받았던 일부 승려들은 자, 성리학이란 유학이 나라에 정착될 때 그렇게 큰 반발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뭐라 하냐? 유불일치설로 인해 자, 고려 말에 성리학이 정착되는데 주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됐죠? 자,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고려 초기에는 여러분 고구려 계승의식 뛰어난 구삼국사 책이 있었어요. 구삼국사. 근데 이건 존재하지 않죠. 근데 고려 중기 때 김부식에 의해서 신라 계승의식을 주장한 삼국사기로 개편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합리적 유교사관으로 바뀌게 돼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구려가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걸 되살리려고 했던 게 이규보죠. 뭘 썼어요? 동명안편이네. 동명안편. 맞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다시 조금 증가한 거야. 한편 무신정권은 여러분 교종이 아니고 뭘 지어내요? 선종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항한 해동고승전이 등장하기도 해요.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 우리 민족성이 추락하죠. 식민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을 자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삼국유사. 두 번째 제왕운기. 두 개는 다 무슨 계승의식이에요? 단군 계승의식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늘의 자손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편찬된 역사서다. 한편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 성리학자 이전에 의해서 자, 이 사관에 의해서 사략이라는 역사서가 편찬되기도 했다. 그래서 쭉 시기별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자, 고려 초기에는 교종과 선종이 같이 있어요. 한편 중국에서는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합치려는 천태학이 유행했대요. 맞죠? 자, 한편 고려 중기로 갈수록 뭐가 우위에 선다 그랬어요? 교종이 우위로 쓰는 거야. 알겠죠? 왕실과 귀족과 연결돼서. 자, 요거를 개혁하려 했던 승려가 누구예요? 의천. 그래서 송나라에 가서 천태학을 배워와서 자, 40세 때 국청사라는 절을 지어요. 여기서 바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슨 가르침? 교강겸수. 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뭐하자? 합치자. 사실상 다르지 않다. 맞죠? 그래서 천태종 쭉 성행하다가 무신집권기 때 어떻게 돼요? 추락하죠. 왜? 무신집권기는 뭘 지원하니까? 선종을 지원하니까. 그래서 선종 승려 누구? 진울이 뜨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승려들아 산으로 가자 해서 뭘 창시해요? 조계종을 창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불러놓고 뭘 강의했대요? 그치? 맞죠? 선교일치를 주장한 거예요. 선교일치. 하지만 뭘 더 위에 뒀는 거예요? 그치? 정을 위에 뒀다고요. 선종, 참선 먼저 행할 것을 권한 거야. 그래서 사료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선을 중심으로 하되. 딱 써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끊임없이 노력해라 도노 점수입니다. 한편 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요새라는 승려는 천태종 여기 천태종 여러분 가르침 중에 참회를 하나 따옵니다. 그래서 참회 신앙을 주장해서 주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백년사 결사운동을 제창한 거야. 근데 이 두 결사운동이 원간섭기 가면서 어떻게 돼요? 중단되죠. 왜? 원해 불교가 들어와요. 사치스러운 불교. 두 번째 뭐예요? 승려와 사찰이 굉장히 부패합니다. 알겠나요? 친원파와 연결돼서. 자, 그래서 공민왕 때 보란 승려가 개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자, 고려 말에 누가?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받으려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어떻게 돼요? 불교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딱 시기별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사료만 딱 보면 끝나요. 사료. 사료 어차피 문제 어떻게 나올까? 사료 딱 보여주고. 사료 딱 보여주고 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요거야. 이거 잘 들으세요. 정해쌍수 사료 딱 하나 보여줘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죠. 요때 정치 상황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하고 연결시켜서 외우셔야 돼. 시기와. 알겠나요? 그래야 실력이 들어요. 국사. 자, 그래서 요거는 책으로 내일 다시 조금 접해서 문화서 쭉쭉쭉 나갈게요. 알겠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았고 내일 3시죠. 3시에 내일은 저번 주는 좀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다 내일 3시에 저 6시 3시간에서 문화사 끝내고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